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주교도소에서 저한테 한 분이 재소자 한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그 호암미술관을 한번 털었대요. 그래서 털었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잡히긴 했어도 자기가 그 도둑들 세계에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알토론 같은 주머니를 털었다고 전설의 도둑으로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걸 털어가지고 잡혀있고 저는 백주대낮에 공공연히 털어서 자기보다 한 수인 것 같아요. 형님으로 모시겠다. 행운, 그가 왔습니다. 스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문현 해문스님의 문화유산 토크,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해문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미국 갔다 어제 오셨죠? 예, 아주 시차 때문에 아주 괴롭습니다. 이번에는 뭔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십시오. LA 현지 시각으로 7월 11일 오전 10시 반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LA 라크마 박물관이라는 곳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정왕후 어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전에 한번 우리가 간단히 소개했죠. 간단히 얘기한 적이 있죠. 그 LA 문정왕후 어보에 대해서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횟수로 만 3년이네요. 횟수는 4년이고 4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LA 주립박물관 측에 라크마 쪽에 계속되는 반환을 요청했는데 그 이제부터 승부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LA에 라크마 박물관에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찾으러 간 거예요? 예, 찾으러 가서 이제 나와라. 만나자. 양자 대면을 하자 해가지고 그 대막의 이제 싸움이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7월 11일 10시 반에 그래서 양자가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만남을 제의해서 라크마 측이 이제 만남을 수락했고요. 저하고 같이 이제 안민석 의원하고 같이 김준혁 교수라고 경희대 교수님하고 같이 뭐 등등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이제 돌려달라고 하니까 LA 측에서 우리를 얕잡아보고 왜? 아니 이제 뭐 국가도 요청한 적이 없는데 니들이 뭔데 오냐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얘기하면서 저한테 서면을 하나 보냈어요. 만남을 준비하는 취지에서 그래서 서면에 이게 도난품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와라. 그 증거를 제출한다면 우리도 뭐 반환을 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성의를 보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들의 허를 찔러가지고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쳐들어갔죠. 그래서 만남 자체는 아주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경악스러운 만남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희를 어느 정도로 무시했냐면은 그 문정왕후 어보를 이제 골든 쓰리라고 저희가 해서 보냈어요. 금보라고 금으로 만드는 이제 도장이다 해서 금보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금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설명하기를 말만 금보지 실제는 구리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설명도 하고 한국 정부가 이때까지 공식적인 요청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당신들은 누군데 이제 오냐 그런 식으로 생긴 거 봐라 우리 한국인 아닌가 그러지 그러면. 그런 이제 비아냥도 있었는데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그 미국 메릴랜드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직접 제가 발굴한 아델레올 레코드라는 문서, 그 문서에 이 미군 범죄의 도난품이라고 기재된 그 목록, 그다음에 양유찬 당시 주미 대사가 47개를 분실했다고 미국 국무부에 전화로 분실 신고한 내역, 그다음에 그 내역과 관련해서 주미 대사관 측이 워싱턴 에 있는 주미 대사관이 볼티모어 선이라는 신문과 직접 인터뷰한 1953년 11월 17일 기사 이렇게 세 가지를 제출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그렇겠네 진짜. 상황이었을 이런 거고. 걸 찾아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저를 아마 그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이 아닌가 혹시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직원은 그 맞습니다. 위장승려 이런 걸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위장승려. 그런데 이 정도 사람들도 이 정도면은 해문 스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들이 그 별명을 모르는 모양이지. 철거 전문에다가, 협박 전문에다가,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안민석 의원님이랑 같이 갔는데, 안민석 의원님도 또 이게 굉장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좀 구라가 좀 세시더라고요. 아니, 저하고 같이 국회 결의안을 지난 6월 달에 발의해 주셨는데, 예. 좀 말씀도 안 드렸는데, 국회 결의안을 영문으로 발의한 걸 아직 결의도 안 되는데 영문으로 초록을 미리 준비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아니요, 아주 네, 센스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영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면서 자기가 이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이제 9월 첫째 주에 통과하기로 여야에 다 합의도 됐고 그러니까 결의안 통과하기 전에 이렇게 빨리 좋은 결정을 내려주고 한미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반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제 참 결의안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번역돼가지고 황당했겠네. 황당하다기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저희들이 사전에 입수한 거죠. 그리 보면 또 그렇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날 회담 내용 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소위 놀랬겠죠. 놀랬지만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준비한 것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도 아주 대동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저희에게 우리 측에서? 아니요, 그 사람들이 대동해가지고 나와가지고 3가지 요청을 변호사가 그 상황을 보고 변호사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더라고요. 즉석에서 저희가 아주 굉장히 저희 측에 아주 어려운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첫 번째 요구는 뭐냐면 비록 한국 대사가 47개를 분실 신고한 기록을 인정하더라도 그 문정왕후 어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47개의 어보가 종묘에서 분실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종묘에서 분실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문정왕후 어보가 종묘에 있었다는 6.25 당시에 종묘에 있었다는 그 기록을 저희들 보고 입증해 달라는 거예요. 야, 그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입장. 사실은 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변호사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자리가 중요하니까 그 변호사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됐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입증에 굉장히 문제가 없다고 문정왕후 어보가 종묘에 있었던 사실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부의 도움 없이 또 굉장히 학술적인 난항이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난관에 봉착했구나라는 이제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 사건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그 회담이 그렇게 끝나고 벌어졌습니다. 라크마 쪽에서는 아주 우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라크마 박물관, 박물관 측이 있는 중요한 진전을 9월 둘째 주에 제2차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9월 둘째 주에 한미 회담이네. 한미 회담이죠. 한미 회담이지. 꼭 정상회담 회담인가? 9월 둘째 주에 이것을 돌려줄 것인지 말지를 저희 측이 이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자기들도 조사에 착수해서 9월 둘째 주까지 신속한 결정을 내자. 서로 이렇게 일단 그래도 질질 끌고 무성의한 건 아니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부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데 그러고 나서 그 어보를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보여줍니까?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관에 원래 전시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한국관이 7월 한 달 동안 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어보를 전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회담장에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공개했는데 이제 저희 보고 이제 장갑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이제 장갑을 끼고 이제 어보를 제가 잘 살펴보다가 아주 놀랄만한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또 발견을 했어요. 제가. 또 발견을 거기서도 거기서도 발견을 발견 전문이야 이제. 뭡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어보를 이렇게 보는데 이제 안민석 의원님이 이제 그 1번을 이제 어보를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만져. 근데 어보 굉장히 무겁거든요. 생각보다 무거워. 쇠 맞아요? 쇠예요? 구리예요? 구리에 금을 이제 넣은 거죠. 금은 구리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무겁다고 말이니까 안민석 의원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옆면에 한지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종이가. 한지? 네, 종이가 이렇게 하나 딱 붙어 있길래 자세히 제가 봤더니 먹으로 이제 종이에 먹으로 쓴 걸 하나 이렇게 풀로 살짝 붙었는데 새긴 게 아니고 새긴 게 아니고 종이로 붙여서 이렇게 아주 흐리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육실 여선육 방실 육실 대왕 대비라고 써놨어요. 이건 어떤 뜻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얘기가 이제 결정적인 이제 증거가 된 게 문정왕후가 중종의 비인데 중종이 종묘 6번째 방에 있었어요. 그럼 중종 마누라라는 게 그러니까 딱 거기 중종하고 같이 들어갔으니까 6번째 종묘 정전에 6번째 배양됐으니까
종묘에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죠. 육실 대왕 대비라고 하는 것은 중종의 왕비라는 것을 예. 그 완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오리지널에 붙어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거 스님 그 자리에서 얘기해 줬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완전 이 사람들 완전 경악이지, 경악. 하겠네. 예. 그 종이 떼고 갖고 오지. 그래서 그걸 몰랐으니까. 아유, 바보. 그냥 스님한테 바친 거나 예,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사람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았으면 또 혹시 떼고 가지 않았을까? 뗄 수도 있죠.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예. 어버들 중에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시면 많은 어버들은 그 나중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그렇지. 때문에 세척하면서 그게 다 떼었어요. 물론 붙어 있는 것도 야, 있지만. 정말 예. 이거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갔다가 팔면서 그 미군도 한문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거기다 붙인 채로 이거 뭐 그냥 원형 그대로 놔야 되겠다라고 값이 더 생각했어요. 나가는 생각이 있겠지. 도둑놈 입장에서 그 뛰면 값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있었던 거죠. 고마운 도둑놈이네. 예. 말이 되는가 어쨌든 모르겠다만. 어쨌든 간에 그 이제 발견했던 굉장히 그 중요한 발견이고 그것 자체로서 종묘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야. 입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료를 또 예. 발견하셨구만. 예. 근데 그 또 이제 사건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저희는 이제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는데 예. 나왔더니 좀 우리나라 이제 미주 지역에 있는 특파원들하고 뭐 이렇게 기자들도 좀 와서 취재를 하고 이제 아주 그 보도가 되었는데 그 뒤에 라크마 박물관이 그 상황으로 이제 종결된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뭐요? 근데 라크마 박물관에서 하루가 지나니까 예. 이 묵서 종이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했어요. 근데 붙어 있는데 뭘 부정을 해? 뭐라고 혹시 부정했냐면 사진 찍었어요? 한 방? 사진은 못 찍겠어. 사진 못 찍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부정했냐면은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묵서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찾았더니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 측에서 2007년에 문정왕후 어부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종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것이 종묘에 있다는 주장으로 제가 발견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버의 옆에 종이가 붙어있는 물건을 현장에서 보고 한 얘기인데 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즉 문화재청의 조사. 그 사람들 이 실물을 봤는가?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은 와서 이거에 대해서 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니야. 한문에 대해서 자기들 잘 모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게 종묘에 있었다는 기록으로 신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안민석 의원이 그때 또 열이 받으셨어요. 네, 열 받아야지. 나라도 나 데리고 갔어도 열 받겠네. 그래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이게 현직 국회의원이시니까 직접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여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 육실 대왕 대비라는 글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사실을 확인하니까 그 당시 도록에 이렇게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측이 2007년도 조사 보고서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묵서명의 흔적이 있으나 일부가 지워져 현재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써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보니까 바로 읽었는데. 큰 대자를 모르네? 병신아니 진짜. 여성 대왕 대비고 너무 쉬운 글자잖아요. 쉬운 글자만 다 모여있구만. 네.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국립문화재연구소장님한테 2007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현지 조사한 사람들 명단이 거기 보고서에 기재돼 있으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을 찾아라. 내가 직접 통화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직접 추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형 같이 잘 갔네. 네, 그죠? 안민석 의원이 막 추적을 하니까 그때 이걸 직접 조사한 사람이 신원을 이제 확인해가지고 예. 의원이 직접 막 전화해서 추적하니까 이분이 지금 일본에 유학을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지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지금 라크마 측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측의 조사 결과에 이게 종묘에 있었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실물 봤냐. 했더니 이분이 다소 충격적인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예? 청문회는 그 나온 느낌이었겠죠. 현직 의원이 직접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어찌 예. 그 됐어요, 그래. 당시 2명이 LA 라크마 박물관을 조사하기 위해서 갔답니다. 갔는데 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명이 갔는데 자기의 상관되는 사람이 거기 도착한 다음에 뭐 시애틀에 일이 있다고 시애틀로 가버리고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실물을 보여달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 조사복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상으로 잘 안 보이겠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흔적은 있으나 일부가 지워져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그 상태로는 그 사람은 실물을 못 본 상태에서는 최선은 맞네. 네. 글자 실물을 안 봤으면은 거기에 희미하면은 그 사진상으로는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도 문제되는 거지. 쪽지가 붙어 있었던 것만은 이상한 네, 이 사람도 네. 인정했구만. 근데 그 당시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국가 예산으로 가서 그런데 거기까지 그 가서 책임자란 놈이 뭐한 놈이야 도대체. 지 아니, 개인 뭐. 일로 시애틀 갔다 그러면 이놈 찾아냈으니 징계해야 되겠네. 징계까지야 뭐. 왜 어떻게 징계가 아니야. 직무를 소홀히 안 했는데 또 징계해야지. 이분이 또 울면 안 되니까 약간 안 되긴 뭐 한데 한번 책임지가 잘못했는데. 혼내줄까요? 혼내줘야지. 네. 불어요. 아유 전부 다. 그래서 또 언놈인데. 그거 제가 여기 하면 또 울면 안 되니까 저보고 막 아니, 불라니까. 나도 협박 전문이야. 선생님만 협박 이 사람이 전문이야.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당시 한국관에 전시돼 있었다고요. 그러면 어보가. 그러면 이 조사한 사람도 가서 그게 어보가 여기에 있냐면 이렇게 유심히 봤으면은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자라는 사람도 지 개인 볼일 보러 시애틀에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아니 이 LA에 이 어보 조사를 간 사람이 시애틀은 바로 가. 첫째 그게 문제가 있고 조사관 혼자 남아 있어서 이 사람도 실물 확인은 그냥 전시돼 있으면 전시장에 가면은 입장료만 내면 다 보는데 실물 확인은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둘 다 이거 신원 확인해서 그 징계하라고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내일 방송에서 내가 떠들 테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을 스님이 할 일이냐고. 이게 중이 할 일이에요. 이게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제가 이런 하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가 공무원이란 말이야. 문화재청 사람이든 네. 문화재연구소 사람이건 안 그러면 주미대사관인 사람이건 네. LM은 LA 총영사관인 사람이건 그들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그게 문화재가 됐건 어떤 사업상이 뭐가 됐건 그들이 공로를 먹고 일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 같은 뚱따지 같은 사람이 일하고 있단 말이야. 스님은 목닥치고 불경이면 되지. 이거 왜 가 있어 이렇게 자꾸.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열이나 죽겠네 내가 진짜로. 20세기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이후에 지금까지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서 저 국민들과 관료가 전부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나태함과. 그 때문에 이거를 이제 넋 빠진 사람, 얼 빠진 사람의 정신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그리 이해하시네. 어쨌든 간에 이분들 덕분에 제가 약간 이 어보가 제 6실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야. 종묘에 있었다는 기록이 드라마틱하게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거는 놀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건 법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오늘 그 얘기 왜 안 하시나 싶었다. 이게 네. 누가 보면은 우연히 발견했다고 치지만 스님한테는 우연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같은 일이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은 우연이지만은 어떤 진짜 법력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한테는 법력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네. 그것이 필연적으로 네. 그게 도달해서 그 사람에게 인연이 주어지도록 마련됐다고 봐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LA 박물관이 제출해 달라는 그 추가적인 자료는 그래서 제가 이 6실 대왕 대비라는 의미가 갖는 이미 따놨네 네, 뭐 그거를 갖고 자세히 오면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하고 이제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소송한다라는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까버려야지 원칙을, 다시. 완전 계속되는 이제 협박으로 네. 제가 이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이게 있습니다. 선생님 전문이잖아 그거는. 협박 안 되면 그 다음에 가서 이 낙하만 철거시켜버려요. 철거 전문이니까. 에이? 아 재밌다. 요까지는 오늘 오프닝 도입입니다. 선생님이 또 지난번에는 일본에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셔서 또 네. 조선 제왕 투구 예. 이거 반환하는 문제를 또 스님 혼자 다니시고 또 그 기무덤 알고 보니까 기무덤이 아니라 코무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취자 여러분 해문 스님이 저 양반이 다녀서 사실 지금 본업이 아니에요. 한일 불교 교류 뭐 이런 거라면 가는 것은 뭐 예. 본분이라고 치지만은 예. 이런 일로 참 자비 줘요 누가? 자비는 이제 계속 부처님이 계산하고 계시기 부처님이 아주 그 한도가 없는 큰 카드를 예. 주셨구만. 뭐 그냥 뺏어 쓰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도 아마 스님 쓰시는 돈은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 예.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주제는 광화문, 서울 광화문에 서 있는 우리의 성웅 이순신 장군 예. 동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광화문 나가시면은
가장 입구에서 보는 그 이순신 장군 동상 낯익고 또 어찌 보면 당당한 위용이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단순히 군인이기에 앞서 그 시대의 지식인이었고 또 그 시대의 나라를 걱정한 참 정말 우리가 영웅 다음이 성웅인데 성웅으로 보는 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그렇게 쉽게 바라보면은 단순한 구리 덩어리지만은 이 동상에는 많은 사연과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5대 문제점이라고 스님이 이름 지으셨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예. 한 40분간 이제 앞으로는 지금 21분입니다. 벌써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7시 21분입니다만은 한 40분 동안이니까 한 문제점에 한 네. 8분씩 시간 비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적절하게. 예. 자, 시작해 주십시오. 예. 사전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다소 이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약자는 노약자는 저 이렇게 심신을 좀 안정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으로 예. 마시고요. 문제의 시작은 2010년 11월입니다. 2010년 11월에 예.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수를 위해서 철거되게 됩니다. 예. 그 세워진 지 40년 만의 일입니다. 예. 1968년 4월에 광화문 내거리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동상을 세운 지 42년 만에 광화문 이순신 동상은 보수를 위해서 내려집니다. 아, 그래 일부러 넘어지거나 한 게 아니라 예. 보수를 예. 위해서 일부러 드러낸 것이죠. 예. 그렇죠. 보수의 드러내린 이유가 것이죠. 예.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를 자극하는 이제 이게 이야기인데 예. 제가 유럽에 한번 가봤더니 예. 프랑스에 가면 중세에 세운 13세기, 14세기에 그렇죠. 세운 동상도 멀쩡하게 서 많이 있는데 있죠, 그리고. 무슨 40년 만에 40년. 붕괴하는 동상이 어디 있는가? 글쎄, 나도 그럼 아주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상하네, 진짜. 그래서 제가 2010년 11월에 거기에 한번 가봤어요. 이 동상이 도대체 40년 만에 붕괴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리냐, 진짜. 네.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서 일단 저에게 1차 충격을 준 것이 이순신 장군 뒤에 붙어 있는 이 동상 제작 관련 표기입니다. 현판. 거기에, 아니, 현판이 아니라 동상의 동판. 뒷면에 동판으로 되어 있죠. 동판. 거기에 동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정희 헌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헌납? 박정희 대통령도 아니고 개인 박정희 헌납. 이 헌납이란 단어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헌납은 일제 때 하면 그 일제 때 하는 군용기 거잖아요. 헌납. 일본 이거 아닙니까? 박흥식이가 비행기 헌납한 비행기 것부터 딱 헌납. 떠오르잖아요. 그저 쓰는 말이잖아요. 국방만 헌납. 그리고 여기에 박정희 헌납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박정희가 누구한테 헌납했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헌납이라고 하면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다가 하는 건데. 네, 바치는 거죠. 네. 바치는 자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 충격받는데 설마 이게 뭐 일본 천황한테 헌납할 리는 없고 국민과 역사 앞에 바친다 뭐 이런 취지로 했을 건데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도 아니고 박정희란 이름을 쓴 것도 그렇고 헌납이란 단어가 주는 생경함. 생경하네. 네. 그 굉장히 저한테 뭔가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을 머릿속에 탁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동상에 차라리 뭐 더 평이한 말로 기정이라 했으면은 또 좀 뭐 동상 그렇게 하는데. 그 논할 가치가 별로 없는데 네. 헌납이라는 말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헌납이라고 하면은 아랫사람이 바친다는 개념이고 바친다는 건데. 또 하나는 아까 스님 말씀처럼 그 당시 이 양반이 직책이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 뭐 헌납이는 모르는데 박정희 헌납하면 우리나라에 박정희가 몇 명이 돼? 내가 보면 한 5만 명 넘을 거예요. 네. 에? 어느 박정희가 바친 건데 도대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그 까칠까칠한 뭔가 이게 체한 것 같은 그런 더부룩한 그런 느낌을 줘서 이 동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또 됐던. 스님의 법력이 일러 발길을 끌었구만. 그럼 이순신 장군 동상 여기에 왜 세웠는가? 예, 왜 세웠대요? 조각가 나도 공부 좀 합시다 이 오늘. 동상을 세운 조각가 김세중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1968년에 이게 세워질 때 일제 때 변형된 조선왕조 도로의 중심축을 복원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지만 그 대신 세종로를 넓히면서 일본이 가장 무서워할 만한 인물의 동상을 세워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조각가 김세중 씨의 전언이니까 정언이니까 이거는 뭐 이 말이 맞다 안 맞다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동상을 조각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이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내거리에 세종로 사거리에 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이제 서게 됐다는 거죠. 예. 네. 이거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 있었는데, 뭐,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달리, 이 동상을 박정희 대통령이 79년도 5월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직접 이 동상은 너무 잘못됐으니까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원래 79년도 가을에 철거하기로 됐는데 그해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예, 김재규 총탄에 이제 서거하는 바람에 이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이 철거되지 못하고 철거 직전에 남아서 지금까지 남았군요. 됐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거를 철거하게 됐는가? 그럼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 이유를 가장 앞에서 이게 철거되어야 됐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동아일보입니다. 아, 이게 그래요? 동아일보가 77년도부터 음. 이 이순신 장군 동상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철거돼야 된다는 논조의 사설과 기사를 계속 탑 기사로 보도했고 그 결과 이게 철거되게 됐다는 거죠. 참고로 이 동상을 세우는데 한 축은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서울신문이었죠. 서울신문사는 그래서 사사에 보면은 이승신 장군 동상 세운 것을 자기 서울신문사의 큰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로 사사에 자세히 소개해놨어요. 내가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박정희 시대 68년에 그러니까 쿠데타에서 7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대통령 됐을 때 그때 그 무렵이군요. 예. 그때 박정희가 이걸 세우라고 지시했다가 79년에 11.6 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헐기 직전까지 갔다면은 겨우 한 10여 년 정도 10년 정도. 10년 정도 서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 그 사이에 이 동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는 얘기군요. 예. 자, 제 첫 번째 문제부터. 예. 그러니까 이 지적은 예. 제 주장이 아니라 그렇죠. 동아일보가 정리해서 이거 철거돼야 된다고 주장했고 문공부에서 심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심의에서 또 나중에 통과됐죠. 네, 통과된 내용이에요.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해문스님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예. 미리 모두에 밝혀둡니다. 첫 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항복하는 장수로 오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 이유는 뭐냐? 이순신 장군은 이 문제의 핵심 칼을 오른손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오른손 들고 예, 있죠. 칼을 왼손에 들어야 오른손으로 뽑아서 쓸 수 있는데 혹시 이 양말이 왼손잡인가? 왼손잡이 아니죠. 그런데 오른손에 잡고 있다 왼손으로 칼을 뽑게 됐으니까 왼손잡이로 오인된다는 거죠. 그건 충분히 오인돼요. 근데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칼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예. 알고 있는데 칼은 왼손으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왼손으로 왼손으로 뽑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왜냐? 왜요? 칼은 사람의 심장이 왼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칼을 뽑게 되면 뽑는 순간에 심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편으로 공격을 당하면 심장은 1cm만 찔려도 왼쪽 가슴은 사망하게 돼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런 것도 아십니까? 제가 이 무술의 세계에 제가 또 이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칼은 반드시 오른손으로만 뽑아야지 뽑을 때 가슴이 열리기 때문에 가슴이 열릴 당시에 가격당하면 그대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손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가슴은 10cm 찔려도 안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왼손으로 칼 뽑는 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건 더더욱 이건 엉터리네, 조각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동상이. 왼손에 칼을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 뽑게 되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에 칼을 드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는 자기 상관에게 차렷 격려할 때. 그때는 집총 자세일 때. 집총 자세 때. 왜냐하면 집총 자세로 있어야지만 칼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한테 사열하는데 왼손에 칼 차고 이거 하면 어떤 놈이 역심을 품고 뽑아가지고 찌르면 안 되니까 그 사열을 받을 때 칼을 오른손에 줍니다. 예. 그래서 격려하는 자세. 격려한 자세. 차렷 격려할 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장수가 항복하러 가서 다른 사람에게 항복을 하는 의식을 할 때 오른손에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복하러 또 위장으로 항복하러 가서 뽑아가지고 찌르면 안 되니까 그때 칼을 오른손에 짚고 항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칼을 오른쪽에 들고 있다. 그러면 이건 항장으로 오인되는 거예요. 칼을 오른손에 잡고 있다는 말은 오해될 수 있고요. 칼집에 칼이 든 상태에서 네. 오른손에 잡고 있다. 오른손에 잡고 이렇게 있다. 얘기되지. 네. 안 그러면 칼을 빼가지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흔히 대개 칼을 쓰기 전에는 칼집에 칼이 든 상태로 왼손에 들고 있다가 필요시에 칼을 빼잖아요. 네. 그건 오른손으로. 네, 오른손으로 빼는 근데 이제 거죠. 지금 스님 이순신 장군 동상도 뭐냐면 지금 오른손에 이
칼을 이제 땅에 짚어서 일종의 짚고 있는데 칼집에 칼이 꽂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이 칼은 네. 현 상태에서는 쓰는 칼이 아니야. 네, 쓰는 칼이 그냥 아니라. 들고만 있는 상태야. 네, 네. 그러니까 스님 얘기처럼 항복의 표시나 예. 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예, 가지고 예.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김세중 특히 해명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지적에 대해서.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장군이 왼손잡이일 리는 없지요. 왼손에 칼을 쥐고 있다는 것은 오른손으로 뽑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쟁 때의 상황입니다. 동상의 컨셉은 전쟁이 끝난 뒤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오른손으로 뭔가를 쥐고 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하는 이순신이 아니라 평화시기의 이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색하다. 되게 공색하고 이거는 공색해. 잘못한 거 고증이 잘못해서 잘못 만든 거예요. 네, 그렇기 공색해.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철거지시한 거고 전 세계에 있는 칼든 장군 동상 중에 이렇게 광화문 동상처럼 오른손에 칼집에 넣은 칼을 들고 있는 거 이거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순신 장군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림이나 동상은 어때요? 실당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음. 조금만 알아도 일본의 칼든 무사상 뭐 몇천 개인데 거기도 전부 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모르고 그런 거죠. 고정을 안 했구만. 이제. 나중에 제가 이것도 이 거대한 비리의 시나리오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제가 기회가 설명드릴까 되게 하고요. 하겠습니다. 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든 항복하는 장수에 오른손에 칼을 든 이순신 장군, 칼집에 든 칼을 든 이순신 장군 동상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장수라는 게 무장이라는 게 전시의 의미가 있지. 평시에 장수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전쟁 끝난 이순신을 컨셉으로 그러면 어디- 광화문에 왜 세워? 그러면 이순신 칼 들고 있을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 휴식 취하고 어디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하고 동상하지 놀든지 어디 노는 걸 휴식을 취하지 평시인데 뭐 칼을 들고 서 있어. 네. 안 그러면 말을 타고 제대로 서 있든지. 그러니까 이건 뭐 궁색한 변명. 공색한 변명 네. 같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이제 넘어가서 얘기하면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의 칼이 니폰도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뭔 얘기야 또? 이순신 장군이 지금 짚고 있는 칼은 니폰도 형태예요. 형태가. 네. 니폰도는 어떤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이 조선 칼은 환도라고 해가지고 환도. 네, 환도라고 해가지고 이 곡률 칼에는 조금 굽었죠. 굽었지 살짝 굽은 예, 그 그런 뜻이죠. 환도라는 게 있어요. 환도라는 근데 게. 이순신 장군 칼은 충남 아산 현충사에 있는 쌍수도라는 칼이 있습니다. 장거 예. 197cm짜리. 그 칼은 이제 일본 칼을 보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태규련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만든 칼인데요. 그거는 이제 예도 실전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예도로 만든 건데요. 그건 197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도를 짚고 서 있다면은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 지금 광화문 동상에 있는 이순신 장군 이 칼은 짚고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일본도의 길이와 칼의 곡률이 일본도다. 그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증이 전혀 안 된 칼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니폰도의 냄새를 너무 많이 풍기고 있다. 멋대로 만들었구만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저만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칼날의 곡률 9번인 정도만 보더라도 이충무공 장검이 상당히 큰 곡률을 갖는 데 비해서 예. 세종로 동상의 장검은 거의 직선에 가깝다. 거의 직검에 가깝네요. 사진 보면. 동상의 칼은 아무리 양보해도 일본도 혹은 아무리 양보해도 일본도의 변형일 뿐이다 하고 동아일보가 2004년 10월 9일에 벌써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광화문 내걸 이순신 동상 칼은 니폰도라고. 자, 이게 참 창피스럽네. 네. 외놈들이 와서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원래 썼던 쌍용검이라는 칼, 그거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직접 사용했던 환도인데 이 두 자루는 1910년도까지는 조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1910년을 이후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법력으로 좀 맞춰보세요. 일본 놈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광화문 동상에 이순신 칼을 하고 많은 이순신의 장검도 있고 뭐 활을 들고 있어도 되고 뭐 칼을 차고 있어도 되는데 이 니폰도를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고 조선의 칼은 그리고 이렇게 광화문 동상에서 이렇게 짚는 형태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허리에 차는 거예요. 허리에 차 예.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차는데 그 이순신 장군 한산섬 달발검에 긴 칼 옆에 차고 그렇지. 여기 찬다는 게 이렇게 허리에 찼다는 거예요. 이렇게 끈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칼집에서 볼 때도 이렇게 찬 상태에서 뽑을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건데 이상하게 여기 니폰도 형태로 했다는 건 정말 이거 참 우리 다른 네, 분도 정말. 아니고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이 모양이라고 하니 이게 참 비감하기 짝이 없네. 스님 예. 잠깐만. 예.
지금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우리 조합원 한 분이, 청취자 한 분이 청취자 게시판에 올리는데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시기삼이라는 분이 올린 건데요. 지금 오마이뉴스에 2007년 정상회담 기록이 없다는 뉴스가 떴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도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누가 빼돌린 건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거 공개한다고 지금 여야 의원이 뭐 국가 기록을 간이 많이 하는데, 저건 그거만 제가 잠깐 전해드리고 다 오늘 또 우리 얘기합시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마이뉴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문제가? 칼 황장으로 오인다. 항복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니폰도 칼이 우리 조선 칼이 아니라 일본 칼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갑옷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갑옷은 당연히 조선시대 군사 최고위직은 원수라는 이제 칭호로 불리는데 수군 통제사니까. 수군 통제사. 그러니까 조선시대 최고 군복이 해군 뭐 참모총장 막 그런 거죠. 예. 그 원수가 쓰는 용과 봉이 새겨진 용복문 갑옷에 용복문 투구를 쓰고 이제 전투에 임했을 거고, 그게 뭐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다 용복문 투구와 용복문 고증을 했겠죠. 고증을 했죠. 예. 원래 그거를 입고 있는 건 뭐 아주 상식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고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는 갑옷이 뭐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거는 중국 갑옷이에요. 뒤에 보니까 뭐 망토를 걸치고 있네. 이거는 우리나라 갑옷은 이제 두루마기형 포형 갑옷이라고 두루마기처럼 입는 갑옷이고, 중국 갑옷은 피박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가슴하고 치마하고. 그 피박형 갑옷을 착용하고, 갑옷 위에 망토 두르는 건 이건 삼국지에 유비관우 장비가 나올 때 이렇게 휘날리면서 나타나는 거지. 조선 군대는 그런 망토를 두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이순신 장군 뒤에 뒷면 동상 사진을 보니까 망토를 두르고 있는데, 이게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런 동상 하나도 얼마나 허투루 봤는지 나도 오늘 내 스스로 반성이 됩니다. 나도 또 뭐 이순신 장군 시대까지는 제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시대상으로 그렇게 지나가다가 볼 뿐이지 꼼꼼히 안 뜯어봤는데, 스님은 법력이 대단하죠. 그 조선식이 아니라 이건 이제 중국식 갑옷이고,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이 김세중 조각가를 닥달했어요. 야, 이거 망토는 삼국지에 나오는 건데 이순신 장군의 망토를 입히냐? 우리는 전통 복시죠. 망토 입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 된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핑계를 댔어요. 복식 전문가인 석주선 씨의 고증을 자기가 얻었다고. 그 말 끝에 이제 복식 전문가 조언을 얻지 않았겠죠. 복식 전문가 조언을 얻었으면 이렇게 만들 리가 없고, 실제로는 조선 왕릉에 있는 무인석 몇 개를 참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인석은 이제 그 조선시대 이제 모화주의, 사대주의에 찌들었기 때문에 무인석은 망토 입은 사람들, 그 갑옷의 모양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근데 조선 군대에서는 그런 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필 또 그걸 봤네. 그러니까 이제 고증을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다는 얘기네. 여러 가지로 문제네. 그리고 이 망토 드는 건 아마 자기가 이렇게 무슨 그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할 때 중국 영화를 혹시 많이 본 거 아니야? 중국 영화를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망토를 둘렀겠죠. 어떻게 일반인들 우리는 두루마기형이고 그런 식인데 어디 망토를 갖다 입혀놨어, 이순신 장군한테. 그 중국놈을 만들어놨네. 중국놈이에요. 중국놈을. 복장으로만 본다면 중국놈이고. 정말 이거 우리가 큰 후손들이 정말 큰 결례를 했구만. 창피해서 제가 얘기도 안 합니다. 이거 내려야 되겠다, 동상. 그 투구는 말이에요. 투구는 무슨 참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전혀 고증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투구는 또 어떤 거예요? 군대 철모 비슷한 그러네 진짜. 문양을 막 갖다 놓고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창피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객관적 고증과 복식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이 만들어졌다는 걸 갑옷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서울의 하나의 상징처럼 외국인들도 그렇고 광화문화 이순신 장군 동상이야.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애정을 가지고 있죠.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 속에서 충무공이 또 우리 민족에게 한 그런 위협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그 앞에 가면 누구든 뭐 설사 북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이순신 앞에 가서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우리의 성웅인데 그런 분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놨다는 게 이게 정말 비가 막이 짝이 없네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노약자들은 좀 조심하라고 한 게 그. 이거 내 앞으로 열 더 낼 겁니다. 네 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얼굴의 문제입니다. 이 동아일보는 당시 이제 표준 영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1970년도에 지정되어 있었던 충남 아산 현충사에 있던 장우성 화백의 표준 영정을 왜 참고하지 않았는가를 이제 주제로 했는데 장우성의 그 친일 경력 그리고 현충사에 있는 이순신 표준 영정이 갖는 문제점을 차치하고라도 도대체 이 얼굴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월전 장우성의 친일 경력은 이 동상을 만든 68년 당시에는 거론되지도 않았어요. 90년대 넘어서 친일 경력이 서서히 얘기됐지. 무슨 월전하면 그때는 뭐 대화가로만 얘기했지 무슨 친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네, 이 얼굴은 그래. 제 얘기보다도 객관적인 거를 위해서 이 김세중 측과 인터뷰했던 조선일보 문갑식의 하드보일드라는 이것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이 이순신 장군 조각과 김세중 씨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김세중의 아내인 김남조 시인한테 묻습니다. 김남조 시인, 유명한 김남조 시인이 김세중 씨의 부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김남조 시인의 대답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다빈치를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예술가들은 얼굴을 그리거나 조각할 때 은연중에 자기 얼굴과 비슷하게 한다고 하지만 작가와 닮았다는 말은 가족 입장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라의 큰 인물과 비교할 수 없지요. 이 얘기는 뭐냐? 닮았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네. 닮았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서울시 전문위원, 문화회청도 이 동상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 이게 내 얼굴도 아니고 박정희 지 얼굴도 아니고 조각가 네 얼굴을 여기다 새겨? 야만 모르겠네 진짜.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크게 기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 당시에 존재했던 많은 이순신 영정과 대조해 보면 다른 것과 다 닮지 않고 김세중 조각가의 얼굴과 가장 많이 닮았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조선일보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부인이 그렇게 대답한 거니까. 대답을 한 거고. 상당히 뭐 실제 사진 보면 상당히 닮았다는 거. 그리고 실제 이순신 장군 얼굴 측면이 조금 프로필이긴 합니다만은 얼굴 사진하고 김세중 씨 얼굴을 보니까 많이 닮았네. 많이 닮았어요. 네. 눈이랑 입도 많이 닮았어. 근데 뭐 정말 조각가가 자기 얼굴을 조각할 때 은연중에 닮는다고 한다면 그럼 역사적인 인물의 초상화하고 진영 그린 사람 다 자기하고 자기 할아버지 얼굴 그려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지. 그걸 가지고 저보고 사람들이 뭐 스님은 예술을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런 점은 반론이 있겠죠. 근데 이순신 봤어? 이순신 사진 있어? 네. 이렇게 하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 역사인물은 표준 영정이라는 걸 만들어요. 표준 영정. 자,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인물 스케치가 있다든지 표현상 그림으로 그린 게 있으면 제일 좋고 또 그 양반의 평소에 그런 언행 이런 걸 볼 때 이러한 스타일일 것이다. 감안해서 만드는 게 이제 그 표준 영정이라는 게 있는데 최소한 표준 영정을 닮아야지 그래도. 근데 이게 제 얼굴을 만들면 어떡해? 그럼 내가 만들면 내 얼굴 갖다 놔야 되겠네. 말이 안 되죠. 정말 이게 열받는 얘기는 또 있어요? 하나 더, 다섯 번째까지. 그다음에 이 이순신 장군 동상 밑에 북이 있습니다. 북이. 근데 북이 울릴 수 있도록 세워놓은 게 아니라 북을 눕혀놨다는 거예요. 촌말로 눕혀놨어요. 네. 근데 이 북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북은 공식 이름이 독전고라고 그래서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장군이 지휘할 때 쓰는 거예요. 둥둥둥 치면서 진격도 시키고 후퇴도 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북을 울리면서 전쟁을 진격하고 지휘하는 장수의 모습을 형상화해야 되는데 북을 눕혀놔서 울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을 눕혀놓으면 판 접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드리면 둥둥 소리가 안 나죠. 네. 참고로 한산도에 가면은 재승당이라는 이순신 장군 사당인데 거기에 재승당. 노량해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총알에 저게 흉탄에 맞아서 쓰러지면서 자기가 울리던 북을 조카인 이완에게 북채를 넘겨주어서 북을 지휘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형상할 때 이렇게 북을 치도록 북을 그려놨는데 지금 광화문 동상에 북을 눕혔다는 건 이건 한마디로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글쎄, 뭐야 도대체. 북을 이어놓은 것이 진짜 최악의 실수네. 이게 볼 때 제가 볼 땐 북을 눕혀가지고 울리지 않는 북을 형상화했다는 것은 이것은 전쟁하지 않겠다는 그 무기 장수의 그런 기세를 꺾은 거기 때문에 이건 최악의 실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지적했던 항복하는 장수의 모습이다.
이런 맥이 상통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네. 칼을 거꾸로 들고 있고 말이야. 이런 것이 네. 그러니까 결국 북조차도 북을 이래 양쪽으로 치려고 세워놔야 되지. 네. 북이 있는 걸 아래 위로 하나는 땅에 붙이고 하나는 하늘로 한다면은 이런 경우는 치면 북이 울리질 않아요. 네, 울리질 않죠. 땅에 전혀. 붙어 있기 네. 때문에. 그럼 군사를 진격시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도의 어떤 지식이 필요하거나 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과 상식이 안 돼 있는 동상이네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막 뭐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말이 빨리 많아. 내리는 것만이 이순신 장군한테 우리가 죄를 덜 짓는 길이네요. 네, 이거를 제가 그래서 이 동상 철거하면서 이제 이런 광화문 동상의 5대 의혹이라는 칼럼을 써서 이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는데 이때 이에 호응해서 한겨레 신문에 그 미술사 연구하신 교수님 한 분이 기고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과 일본 해군 발상 기념비라는 한겨레 그 칼럼을 썼는데 이거는 막 가슴이 예. 아파서 제가 이 칼럼을 읽을 수가 없는데 이순신 동상의 좌대를 문제 삼았습니다. 장화처럼. 같네. 두 개 보니까. 이게 일본 큐슈에 있는 일본 해군 발상지 기념비를 보고 나서 이순신 장군 동상의 좌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 동상 좌대는 뭔지 모르는데 일본 해군 발상 기념비 큐슈에 있는 여기에는 파도에 형상화하고 파도를 헤쳐나가는 배를 형상화했는데 이걸 보고 당시에 좌대를 만들어서 배의 위치가 거북선이 놓여진 자리가 그 배의 위치고 예. 이순신 장군이 서 있는 곳이 파도의 맨 끝 위치라는 거죠. 이게 좌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명이 또 동상 이거, 만드는 그 만들었겠죠. 팀에서 만드는 그 거 팀에서 아니겠습니까? 만들었겠죠. 그죠? 누구라고 네, 모르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순신 장군, 광화문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네. 완전 외놈 찌끄레기 갖다 놨구만 네. 보니까 네. 진짜. 예. 그래서 이 문제로 제가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예. 이 이순신 장군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제 주장이 강해지니까 이 김세중 씨 아들이 예. 저에게 이메일을 한 통 보냈어요. 뭐라고요? 이 이메일의 내용이 또 이 이야기에 대한 모든 의혹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예. 이 아들은 이제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 아버지에 대한 이제 효심과 뭐 간절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의 생각을 딱 건드린 게 이런 귀절입니다. 예. 혹시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친의 충무공 동상 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변형되는 도로에 맞추어 작품의 수정을 위해 작품료를 받기는커녕 저희 집안이 파산할 뻔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메일을 썼어요. 왜 파산을 내? 동상 만들어줬으면 돈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혹시 헌납을 이 김세중 씨가 헌납한 거 아니에요? 김세중 씨가 지금 전세금을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박정희가 지금 헌납했다는데. 박정희가 삥 뜯은 거야 그러면요? 근데 이 얘기가 재밌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서울신문과 같이 애국선열 조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조상은 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순신 장군은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내가 만들고 김종필 총리는 덕숭에 있는 세종대왕을 만들고 이렇게 쭉 나눠졌대요. 그러고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돈 내기로 했으니까 돈을 냈는데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동상을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돈 내서 개인 돈으로 만들 테니까 세종대왕은 김종필 총리가 내고 김유신 장군은 또 무슨 재벌 총수가 내고 이렇게 쭉 이걸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돈을 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글쎄 모르긴 모르긴 해도 지도는 안 냈겠지. 냈는데 배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김세중 씨한테 배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 내긴 냈는데 지도이든 아니든 돈을 돈을 내긴 냈는데 네. 그럼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다는 배달 얘기. 사고가 나서 김세중 씨가 그걸 얘기를 못 하고 그 집을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이 동상을 만들었다는 피해를 거예요. 입혔네. 네. 조각가한테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그럼 중간에 삥을 뜯은 거야? 모르죠, 그거는 뭐. 뜯어먹은 뭐. 거야. 그래서 이제 구리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폐어선, 탄피 하고 서울 시내는 고철을 모아다가 그걸 녹여서 동상을 만들고 그 동상이 이제 청동 빛깔이 안 나서 그 폐어선 녹여서 만든 다음에 그 뒤에 뺑기칠했다는 거예요. 김세중 씨가 만들라고 요금 받네. 네. 요금 받아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집이 파산 직전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 중앙정보부장이 와서 재료값 얼마 들었냐고 사실대로 얘기하라 그래서 재료비만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동으로도 못 만들고 폐어선 녹여가지고 만들고 뺑기치라는 판에 무슨 놈의 고증이 됐겠어요. 네, 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 돈 주고 네. 제대로 물건 사서 제대로 된 기간에 만들어야 물건이 나오는데 네. 이걸
중간에 돈도 안 주고 이러니까 그냥 네. 뭐 쉽게 말하면은 온갖 잡탕 쇠덩어리 사다가 뭉개가지고 네. 엉터리 만들고 하다 보니까 고증도 못했고 네. 고증하려고 그러면 시간 걸리죠. 네. 돈 들어야 되죠. 네. 또 그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죠. 자, 스님 그런데 이거 한번 봐줘요. 네. 우리 청취자 게시판에 스테지님이 올린 것인데 이게 지금 박물관에 있는 이순신 장군 칼인가요? 하면서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네.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이게 이순신 장군 칼인지 맞나 봐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태진님 옛날에 전시됐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전시 안 돼 있고. 이순신 장군 칼 맞답니다. 네, 네. 참고로 스님이 그 고증해 주셨고요. 네. 이게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 아니에요? 표준 영정이에요. 옛날에 이거 돈에 있던 네. 사진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순신 2탄에서 제가 한번 그래요? 얘기하도록 2탄도 있어요? 예. 이걸로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이순신과 관련돼서. 온갖 서기꾼들이 다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그럼 오늘 네. 이순신 1탄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폐어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40년 만에 그 안에는 쇠가 다 녹이 쓸고 녹아가지고 그래서 프랑스나 로마 시대 동상도 멀쩡히 서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순신 동상은 40년 만에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몇 거예요. 세기도 아니고 네. 40년 만에. 네. 그게 쉽게 말하면 흔히 건축물로 말하면 부실공사구만. 네. 그죠? 예. 부실공사 축에도 만들고 이건 그냥 뭐 고철 덩어리를 그냥 이순신이라고 글쎄.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최소한 외형도 고정이 안 됐고 그 재질 자체도 네. 엉터리고 예. 저건 대한민국의 상징물이 될 수 없고 자랑이 아니라 수치구만. 서울시의 상징물도 될 수 없고 이미 79년도에 김세중도 살아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살아있을 때 너무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못됐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아서 철거 지시한 거예요. 오죽하면 박정희가 지가 세우라고 지시해놓고 네. 지가 내리라고 지시했으니까 그럴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79년도에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한국의 꼴통 보수들이 이걸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를 왜 땡중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없애라 그러냐 그러는데 잘 들으십시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철거는 돌아가신 박 대통령의 유지입니다. 유지. 그 유지. 예. 참, 그것도 모르고 어디서 헐어야 되겠네. 헐어야 돼. 긴 이건 얘기가 필요 없네. 대한민국의 상징물, 서울시의 상징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굳이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운다면은 제대로 고정하고 예. 국민의 성금을 뭐든지 해서 제대로 된 재질로 예. 예쁘게 제대로 만들어서 예. 국민들이 모인 가운데서 제막식을 하고 예. 다시 이순신 장군의 그런 참 나라 사랑 마음을 되새긴다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지금 어찌 보면 흉물이네 거의. 흉물이죠. 적어도 조각 자체로 놓고 본다면 흉물이네. 실패작이 네. 흉물이죠. 저거는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 장군에 대한 예의죠, 예의 저게. 현재 우리가 지금 모독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 저 동상 때문에 저거 본 따서 만든 동상이 초등학교 교정부터 전국에 약 한 1000개 가까이 되는데 예. 저거 넘어지는 순간 나머지들도 다 한꺼번에 정리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스님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한 2분 정도 예. 시간이 남았어. 예. 55분 정각? 한 2분 정도 남았네. 그러면은 보자. 지금쯤 그러면 우리가 마칠 시간이 됐나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순신 장군 일부러 하고 예. 2부는 또 다음 시간에 예.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주 수요일 날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